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3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통계 내용,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첫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요, 바로 대표값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표값이 뭐냐? 일단 대표값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봐야 되겠죠. 자, 이 대표값이라는 건 어떤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그 자료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대표값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평균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중앙값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최빈값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값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럼 각각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평균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하고 있죠, 그쵸? 특히 시험 봤을 때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보게 되면, 야, 이번에 너 평균 몇 점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얘네들 첫 번째로요, 어떤 자료들의 값, 즉 별량이 주어졌을 때 걔네들에 대한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 별량들을 총 다 더한 별량의 총합을, 그 별량이 몇 개냐,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뭐 시험 5과목을 봤는데 점수가 70점, 그 다음에 뭐 80점, 75점, 94점, 86점 막 이런 식으로 5개의 점수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5개 과목의 평균은 얼마냐를 원한다면 그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해주죠. 즉 별량의 총합을, 과목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 별량의 개수로 요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평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너는 얼마? 5분의, 자, 이거 미리 다 계산을 했어요. 선생님이 해보니까 40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점수 몇 점? 81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81점이라는 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70점, 80점, 75점, 94점, 86점이라는 이 점수를 해서 내가 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래도 81점 정도는 맞았지 않았나 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줄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서 평균을 얘기할 거냐면, 자, 도수분포표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수분포표라는 건 어떤 자료들이 하나의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즉 개수가 존재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물론 얘네들 도수분포에서 별량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구간값, 즉 계급으로서 얘네들 별량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무슨 값? 그렇죠, 계급값이죠. 그 계급값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계급값과 도수를 곱한 이 값의 총합을 우리는 누구로 나누어 줍니까? 별량의 총 개수와 동일한 도수의 총합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요, 하나 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자, 등교 시간에 대한 도수분포표를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등교 시간이 0분에서 10분 걸리는 친구가 3명, 그 다음에 10분에서 20분 걸리는 친구가 뭐 7명, 그 다음에 10분에서 10분 했죠. 20분에서 30분 걸리는 친구가 뭐 5명.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도수분포표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등교 시간의 계급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계급값, 즉죠, 여기서는
5가 계급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점과 20점의 가운데 15점 그리고 25점이 각각 계급값이 되겠죠? 그때 얘네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5점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니까 모두 계급에 대한 어떤 도수를 반영을 해주면 그쵸 5점이 3명 있다 해서 곱하니까 몇 점입니까? 15점. 너도 15점이 7명 있는 거구나 다 곱하면 105점. 다음 25점이 5명 있는 거구나 라고 간주해서 125점. 그래서 총합은 얼마가 됩니까? 120에다가 245점이 얘네들 계급값과 도수의 곱의 총합이 되겠죠. 그럼 이 총합을 우리는 도수의 총합, 즉 15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균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 단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도수분포표에서는 계급값을 반영을 해준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살펴볼 두 번째 대표값은요 바로 중앙값입니다. 자, 중앙값 이미 이 단어에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그 자료들의 중앙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값이요 정확하게 정말 가운데 있는, 즉 가운데 위치한 값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중앙에 위치한 값. 자, 근데 이 중앙에 위치를 했다고 해서요 아무거나 중앙에 있는 걸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제로 깔려져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주어진 자료들을요 작은 값부터 나열했을 때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작은 값부터 나열을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이겁니다. 자, 가령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아무거나 하나 뭐 자연수 값을 줄게요. 그러면 뭐 4, 그 다음에 5, 7, 8, 3, 1 이렇게 6개의 자료를 여러분한테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6개의 자료에 중앙값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자료 일단 재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작은 값부터 나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작은 값부터 썼을 때 1, 3, 4, 5, 7, 8 하고 요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숫자를 찾아야지. 자, 1, 2, 3, 5, 7, 8. 잠깐만요. 6개의 가운데는 이거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4하고 5,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운데일 것 같은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얘네들 여기가 가운데거든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자료를 자, 요거랑 비슷하게 줬는데 자, 여기서 1을 제외하고 줬다고 해볼게요. 자료가 5개인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얘네들도 일단은 나열을 작은 값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 4, 5, 7, 8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5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운데 위치한 건 누구구나. 아, 여기 5구나. 자, 여러분들 느낌이 왔습니까? 그렇죠. 이 중앙값이라는 건 주어진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을 달리 가져갑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홀수개일 때 요겁니다. 자료가 홀수개일 때 자, 요거 번호가 1번이니까 요거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자, 이 친구가 밑으로 내려오고 자, 여기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요걸 먼저 쓸 걸 그랬네. 그죠? 자, 그럼 자료가 홀수계일 때는 어렵지 않으세요. 내가 작은 값부터 나열을 했을 때 그냥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아이의 값을 얘기해주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만약에 자료가 이번에는 짝수계일 때, 자,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중앙값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요렇게 6개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한 두 자료, 그리고 그 두 자료의 완전 가운데, 즉 이 두 자료의 평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에서는 4점과 5점, 점수는 아니니까 4와 5의 평균이 이 자료들의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4와 5의 평균은 합을 자료의 개수 2개로 나눈 거니까 얼마입니까? 4.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짝수계일 때는 2개의 가운데를 평균을 내서 구한다 라고 저장을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자, 일반화를 시켜서 만약에 홀수계다, n개가 홀수다, 그러면 어떤 몇 번째 자료를 얘기해 준다? 얘네들은 2분의 n 플러스 1번째의 자료의 값을 얘기한다. 그럼 만약에 이 n개가 짝수계다, 그러면 그때는 누굴 얘기하느냐?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의 이 두 자료에 대한 누구 값? 평균값, 즉 합을 요렇게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화는 하는데 뭐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작은 값부터 쭉 나열한 다음에 요렇게 홀수계와 짝수계를 구분하시면 되니까요. 그쵸? 요렇게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도수분포표도요, 대표값, 즉 계급값을 이용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그냥 별량들이 주어졌을 때 작은 거부터 쭉쭉쭉 여러분들이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위치한 자료의 개수를 얘기해 주되 홀수인 때와 짝수일 때 방법을 동일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대표값 누굽니까? 바로 최빈값이죠. 자, 최빈값. 이 빈이라는 단어가 빈도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자, 그럼 느낌 오죠? 오케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값이다 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값. 자, 그래서 최빈값은 실제로 자료가 어떤 뭐 크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뭐 7, 4, 9, 1, 5, 7, 5, 7, 뭐 요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에 대해서 값은 내 관심 바뀌고 어떤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느냐로 얘네들을 대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장하는 별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은 몇 번 등장합니까? 한 번 등장하죠. 그 다음에 4는 몇 번 등장합니까? 너도 한 번 등장합니다. 자, 1하고 4 했죠.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5가 있네요. 5는 몇 번 등장합니까? 한 번, 두 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7이 있네요. 그럼 7은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하죠. 그리고 9가 있네요. 9는 한 번 등장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료는 누구다? 아하, 7 요렇게 3번이구나. 그럼 너희들 이 자료들에 대한 최빈 값은 내가 7이라고 얘기하겠다. 요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아주 쉽게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자, 2, 2, 3, 3, 9 한번 요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자, 2는 2번, 3은 2번, 9는 1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는 횟수가 자, 2번이에요. 그죠? 그럼 이 2번이 2도 2번이고 3도 2번입니다. 그럼 최빈 값을 얘기할 때는 누굴 얘기해야 될까요? 자, 정답은
2와 3 두 개 모두를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너도 두 번, 너도 두 번. 그러니까 사이좋게 2와 3이 최빈값 해. 하고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주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 주어진 자료가요. 22, 33, 99. 자, 요렇게 2도 두 번, 3도 두 번, 9도 두 번. 모든 자료들이 갖고 있는 등장 횟수가 같다면 모두 다 두 번씩이라면 이거는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얘도 두 번, 쟤도 두 번, 에블바리 두 번. 이거는 다 똑같은 횟수니까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료들이 같은 횟수만큼 등장할 때는요,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자, 굉장히 특수한 경우지만 얘네들 최빈값을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 계산하는 방법들 살펴봤습니다.